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해 주실 텐데요. 이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투자 신법들, 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리플 중요 내용들과 함께 같이 한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죠.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산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두 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분위기를 움직이는 두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랑 ETF라는 키워드인데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겠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서도 더 쉽게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ETF, 즉 주식처럼 코인을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업과 기관들이 마음 놓고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격 이벤트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리플은 서로 다른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전 세계 통화량, 즉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보여주는 M2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M2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약 10주 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따라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패턴인데요.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리플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XRP가 태생부터 결제를 위한 코인으로 만들어졌고요. 즉 송금과 거래,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거래량이 21억 개를 넘겼고요. 활성 계정 숫자도 70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비트코인이 자산을 저장하는 디지털 금이라면은 리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어주는 디지털 결제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이 시장을 읽을 때 단순하게 가격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두 가지 지표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한 개는 방금 말씀드린 M2, 그리고 또 한 개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M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큰 흐름들을 예측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리플 같은 코인의 실제 사용 정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신다면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의 방향을 감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 회계 규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하면 어땠죠? 손실만 바로 잡히죠. 이익은 장부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부터는 시세가 그대로 장부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기업들이 오히려 암호화폐를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덕분에 6억 달러나 되는 영업 이득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뚜렷합니다. 올해 10월, 11월 메이저 알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4분기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비트코인과 리플은 모두 다 강력한 수요를 받게 될 거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도 같이 존재하죠.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게 된다면요.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원칙에 관한 겁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매수랑 매도는 분할 자체가 기본인 거고, 거래소 물량 유입이 늘어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별로 수익을 챙기는 습관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반대로 온체인 지표랑 고래들의 매집 자체가 중장기적인 신뢰의 증거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겠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은 글로벌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 리플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 자체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순하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금융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지 시장의 본질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애플과 리플 XRP의 연계 가능성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축까지도 어떻게 이런 흐름 속에서 얽히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순하게 루머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지금 이슈가 된 배경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애플이랑 리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발표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가깝습니다.
가깝다라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루머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를 통해서 전 세계 결제망을 점점 확장을 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XRP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서 이미 수많은 글로벌 결제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엮어왔습니다. 이 두 회사가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지점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떠올려 보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이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굳혀왔는데요. 하지만 결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 자체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XRP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요.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각종 결제 플랫폼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빠른 송금과 낮은 비용으로서 강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자산의 기둥, 그리고 XRP를 결제의 혈관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기둥이 튼튼해야지 집이 서는 것처럼, 혈관이 뚫려야지 피가 도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지 진짜 블록체인 경제가 작동을 한다는 의미겠죠. 만약에 애플페이 같은 거대한 결제망이 XRP랑 연결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애플페이로서 일상적인 송금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결제망의 준비금과 안전자산 성격은 비트코인이 맡게 되겠죠. 즉 자연스럽게 XRP는 돈의 흐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비트코인은 그 흐름을 받쳐주는 금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포트폴리오 살 때 비트코인과 XRP를 세트처럼 묶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 다른 결제망을 하나로서 이어주는 만능 어댑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시스템, 카드 결제, 블록체인 지갑,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도 이 모든 게 따로따로 굴러가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가 있으면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로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 이 기술을 스위프트랑 연동시켜가지고 승인까지도 받아낸 상황인 거고, 앞으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세상이 오였을 때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XRP가 자연스럽게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직접적으로 결제에 뛰어들긴 어려워도 ILP랑 XR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글로벌 결제 생태계 안에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리플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업을 인수하면서 생태계를 자기 품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든로드를 12억 달러 넘게 들여가지고 인수했고요. 그리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활용 범위까지도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레일이라는 결제 인프라 기업까지도 인수하면서 실제 결제 시장을 리플 레저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XRP 투자자들의 이득에 그치지가 않는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제도권 금융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플과 리플 연계설 자체가 루머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지켜나가고 XRP가 글로벌 결제의 혈관이 되면서 흐름을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애플페이 같은 빅테크, 그리고 CBDC랑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맞물리게 된다면요,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투기장이 아니라 진짜 금융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절대로 단기 가격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XRP 이 두 축 자체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요, 결국에는 같은 그림 속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당장의 파도는 세력의 장난일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길 자체가 뚜렷해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일 거고 XRP는 디지털 송금망일 거고,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급함이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리플 XRP가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 10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코인 마켓캡에서 발표하는 암호화폐 순위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번 집계 자체가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주식과 금, 원자재, 글로벌 기업 가치까지도 한눈에 비교하는 플랫폼 AIM 마켓캡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1,890억 달러고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웬만한 글로벌 은행의 몸집 혹은 어떤 나라의 1년 경제 규모랑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거,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데이터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금과 비교되는 자산으로 성장을 했다면요, XRP는 점점 더 국제 결제 시스템 속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자산, 즉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주는 울림들이 단순한 랭킹 경쟁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코인이 몇이냐가 시장의 관심사였다면은 이제는 글로벌 자산 전체 중에 몇이냐, 이렇게 무대 자체가 넓어진다는 거고,
이런 변화들이 개인분들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에게 훨씬 더 큰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가지고 이제 리플 XRP도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뉴스 자체가 곧장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용 데이터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가격을 이끄는 힘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단기 움직임에 휘둘리기가 쉽겠지만요,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제도권 편입들, 실제 사용 확장이라는 큰 흐름들이겠습니다. 이번 얘기 자체가 단순하게 XRP가 100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넘어가지고 XRP가 이제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메시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던져야 될 질문은 얼마까지 상승할까가 아니라요, 앞으로 XRP가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투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진짜 나침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 보면서 지금이 진짜 불장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비트코인 가격 모델로 유명한 플랜B의 얘긴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진짜 고점은 올해 2025년 후반 아니면 2026년 정도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남긴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RSI 지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과열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온계와도 같은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RSI가 70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은 과열됐다라고 해석을 하지만요, 사이클의 중반부에서는 오히려 아직까지 불장은 더 남아있다라는 신호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꼭대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큰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에 더 가깝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플랜B가 고점 시기를 2025년 말 이후에 심지어 2026년까지도 본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이벤트 이후에 대략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을 찍는 패턴을 보여왔었고, 이번 반감기가 2024년 4월이었으니까 계산해 봤을 때 그 타이밍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최소 1년 이상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플랜B 측에서 제시한 가격 범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무려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숫자만 봤을 때 정말 꿈같은 얘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10만 달러를 예측했었지만 실제로 6만 달러 선에서 고점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은 반드시 분명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단순합니다. 숫자 자체에 집착하시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아직까지 사이클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급하게 단기 고점을 잡으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통한 긴 호흡으로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왜냐하면 XRP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동안 XRP도 제도권 진입대, 실제 사용 확대라는 이런 재료를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흐름을 거울 삼아가지고 XRP 리플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이번 플랜B의 메시지 자체가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이런 자극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 시간과 사이클의 관점에서 아직까지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녹여낼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전 투자 전략을 가르는 상당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요. 투자 취향에서 스스로 언제부터 리플이 좋아질 거다, 반드시 상승할 거다,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잡고 시작하시면은 결국에 비교적 실망감이 커지고 더 힘들어진 매매를 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EC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은 10,000원, 20,000원까지 간다라고 기대했는데 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지? ETF가 승인되면 폭등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약하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만족감은 줄어들 거고요. 이 수익 실현 자체가 더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목표 타점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평균 단가까지 계속 올라가 버린다는 점인데요.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10,000원, 20,000원 바라보다가 4,000원 후반선, 4,500원 구간선 이렇게 불안함감에 휩싸여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심리를 이렇게 바꾸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시장은 여전히 힘든 구간일 수가 있다. 이미 700원에서 4,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은 당연한 거다. 앞으로도 하락 구간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이런 불안 요소를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요, 오히려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아쉬운 매매 습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만 기댄 투자 심리인데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해도 시장의 하락과 조정은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시장이 상승했을 때 이 알맹이를 챙겨두고 내 곡간, 즉 예수금을 단단히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 곡간을 열어가지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힘을 만들어
만들어 둔다는 건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시는 겁니다. 이 무조건 긍정적인 기대감만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정장이 찾아왔을 때 이미 수익 실현해둔 예수금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매수에 나설 수가 있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효율적이고 살아있는 매매 전략 자체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